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객 참여 공연 제작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차이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정한 교수입니다. 예, 작년 2023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자적 숲, 소진된 인간이라는 다원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는 9월 16일 관객 참여형 과학 공연 그리고 디지털 정신의학을 주제로 하고 있는 정신건강과 데이터 제작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과학 공연은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철현 교수님이 진행을 했던 공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신과 이제 상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작에 참여하기 전에 떠올린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전문가와 내담자가 이렇게 마주보며 혹은 내담자가 이렇게 누워서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이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형 병원 에서 이런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장시간 치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병원에서 3분 치료, 5분 치료라고 알고 있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우울증 환자를 진단하는 DSM-5 진단 기준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과학적인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환자를 파악하고 그 우울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짧은 진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와 이제 약을 처방한 이후에는 장시간 동안 뭐 한 6개월, 3개월 정도 동안은 병원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이 환자에 대한 상태를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를 추적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디지털 정신의학이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약물 치료를 좀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 것이 이런 디지털 정신의학인데, 아마 많이들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차고 계실 겁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 신체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런 패시브한 데이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추적되는 이런 데이터와 본인이 이런 감정에 대한 혹은 정신적인 어떤 이런 고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일지를 통한 이런 액티브 데이터를 함께 그 저장을 하면 이런 이 무드 차트와 같이 다양한 어, 그 환자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감정을 기록하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받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정신인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 짧은 어떤 진료 시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정신의학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정신건강의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에서도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나라로 어, 꽤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어, 실제로 지금도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정신 질환 혹은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보다 좀 젊은 세대에서는 어, 정신과 치료라든지 심리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샤이 환자가 더 많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에는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낙인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것이 어,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어,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정신질환 혹은 정신병원이라고 했을 때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1호, 한국에서의 어떤 1호 정신병원이 이 청량리 정신병원인데 그때 당시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어,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정신질환자가 뭐 살인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좀 왜곡된 방식, 또 과장된 방식으로 많이 진행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에 대한 혹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어, 좀 프레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그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관객이 참여하는 이런 그 공연의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진행된 이런 시크릿 시네마, 그러니까 관객이 단순히 그 수동적으로 어떤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 중에 조연으로 실제 관객이 참여해서 이 영화를 그 경험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 또 이머시브 티어터라고 해서 그 공연장 안에서 배우와 관객이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굉장히 좀 즉흥적인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이머시브 티어터라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이제 기반한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한 리미니 프로토콜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 공연장에 이 스크린이 있고 이 스크린에 이러한 그 컨트롤러를 모두 이제 관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객이 그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스크린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는 그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하기 좀 꺼려하는 이런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을 이런 익명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치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인 이 리미트 프로토콜의 그 100% 시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공연장에 배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00% 사전에 이제 선발된 이 관객이 등장해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진행된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다원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크린이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이 조철현 교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관객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포스터의 이제 일부인데 제가 이제 사용한 장치는 메타버스입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2021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았지만 현재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어, 그 페이스북을 이제 운영했던 곳이 이제 메타라는 그 사명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어, 그 전력 투구를 했지만 2022년도에 이러한 그래픽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CEO인 마크 주크버거에 대한 이런 조소 어린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러한 그 밈들이
어, 그 사이버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 저는 관객 참여의 이런 장치로 활용을 하였는데, 우선 그 요소를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스크린이 어떻게 보면 일방향적인 어떤 형태로 정보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 그 비디오 스위처라는 장치를 사전에 이제 심어 두고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텍스트 스크린, 그리고 그 스위처를 통해서 전환이 되면 인터랙티브 스크린으로 인해서 관객이 이 스크린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장치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크린은 좀 익명이면서도 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관객들만이 이 스크린에 들어가서 의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크린과 이 관객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굉장히 공적인 공간이면서도 사적인 어떤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특히 이제 디지털 정신의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렉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 전체 이 디지털 정신의학의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런 기, 승, 전, 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관객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 전에 이미 어,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고민을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크린에 직접 본인이 이런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유자재로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치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공연 중에 실시간으로 본인이 텍스트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공연 중에 인터랙티브한 이런 장치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그 공연 장면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정신과 그 치료를 이제 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비율을 이 아바타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참여한 그 117명의 그 관객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 그 정신과 진료를 이제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익명의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100명 정도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스크린샷을 이제 찍은 것인데, 관객들은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익명이었 익명으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연장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는 또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아까 보여드린 OX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정신 질환과 이런 그 일상의 어떤 형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잠든 시간, 뭐 일어난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런 표를 통해서 관객들이 참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객 참여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공연 이전에 모든 그 예약한 그 관객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 본인이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이제 또 궁금했던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정신과 그 전문의를 만나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관객들이 사전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관객이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관객이 이렇게 QR코드를 똑같이 이제 찍고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의견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이렇게 남겨서 익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받았었고 65명의 어떤 설문을 받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공연이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또 심층 인터뷰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명으로부터 그 본인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메일 주소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7명의 심층 인터뷰 그 대상자를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총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20대 2명, 30대 4명, 또 40대 2명을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20대와 30대, 40대, 50대 그 설문 관객 중에 이제 20, 30대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높았기 때문에 20, 30대가 좀 많이 선정이 된 것으로 어, 보입니다. 실제 이제 인터뷰 대상자 이제 8명에 대한 정보를 좀 보여드리면 20대는 뭐 대학생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40대는 작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등이 있었습니다. 심층 인터뷰는 이제 대면과 이제 서면을 혼용을 했습니다. 어떤 그 인터뷰이 같은 경우는 대면과 서면 모두 이제 진행을 했고, 어떤 그 인터뷰는 이제 대면으로만 또 이제 서면으로만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것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이 관객 참여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타인의 건강에 대한 이런 신념을 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하고 또 이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익명의 어떤 장치를 통해서 타인의 정신건강,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묘한 동질감이 주는 그런 편안함을 느꼈다는 그런 인터뷰 이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그 아까 보셨다시피 이 잽이라는 그, 그 네이버 Z에서 제작한 그 잽이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가 이제 활용을 했는데 그것에 이제 아바타 굉장히 좀 귀엽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라는 그 게임 업체하고 이제 같이 그 만들어진 것이 잽이라는 플랫폼인데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진행자께서 이제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공연 내부에 이제 녹아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타인의 의견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라는 그리고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또 들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그 관객 참여를 통해서, 공연에 굉장히 좀 몰입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잘 집중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관심 있게 들었던 그 공연은 조금 좀 수업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들었던 곳은 공간적인 세팅이 좀 공연 같고, 좀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제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QR코드로 무엇인가 이제 접속하는 것이 되게 익숙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60대나 이제 70대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QR코드로 접속하는 것이 되게 쉬운 것을 직접 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 20대 인터뷰이가 이런 QR코드를 접속하고 또 반응이 굉장히 빨라서 재미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관객 참여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과 이제 이해가 증진이 되었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최신의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좀 알 수 있었다라는 요런 부분들도 알게 되었다는, 기존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이제 긍정적인 반응만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공연 초반에 진행된 메타버스 플랫폼 장치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이 그 뒷부분에 그렇게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이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그 초반의 흥미도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20이고 강연이 이제 80을 차지했다 그러면 어, 다음에 이제 제작이 된다 그러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연령과 취향에 최적화된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좀 높이 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기술이 관객의 참여 그리고 이제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객이 기존에는 이제 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연장에서의 어떤 그냥 그 목격만 하는 전통적이고 좀 수동적인 어떤 형태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관객이 직접 그 실시간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또 이동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어, 관객들은 이제 참여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좀 그 증진이 되었고, 또 재미도 느꼈고, 공연에 대한 몰입을,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였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객의 즐거움이 공연 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행 연구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이런 결론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내용 이해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높일 수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었지만 태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관객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글로만 제공된 정보보다는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어,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또 기여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좀 정신질환 혹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선입견은 사실 이런 일회성의 경험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또 심층 인터뷰만으로는 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정신 건강과 같은 뭐 향후에는 이런 뭐 약물이라든지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좀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익명성을 통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람 직후에 이런 심리 상태나 행동 이행 여부를 저는 이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알 수는 있었지만 어, 그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낙인 해소라든지 정신건강의 어떤 개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 중에 제한한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에 대한 어떤 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했을 때는 좀 제한된 이런 진행자를 통해서 어, 그 렉처 퍼포먼스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그 배우와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공연 형태의 이런 디지털 기술이 그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관객의 어떤 반응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이제 헬스 캠페인을 할 때에도 사후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향후의 이런 연구, 또 이제 향후의 이런 그 다양한 공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